자, 이번 시간에는 수출실적 명세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출실적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수출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자, 메뉴 볼게요. 부가가치 탭에 부속 명세의 수출실적 명세서를 선택합니다. 가서 이제 조회 기간에 신고 기간을 입력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입력한 게 하단에 입력한 게 상단에 집계가 되는 거고, 수출 신고 번호부터 선적일, 통화코드, 환율, 그 다음에 환율에다가 외화를 곱하면 원화가 이렇게 찍히게 되고 상대방의 거래처 입력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환율 선택하는 건데, 제시된 환율이 선적일의 환율, 환가한 날의 환율인데 요거만 잘 선택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연습문제 실기를 통해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문제를 주식회사 부가가치 2003번을 선택해서 입력하십시오. 문제 첫 번째.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1기 예정신고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수출신고 필증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요즘에는 이제 수출신고 번호 정도만 알려주고 예전에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내용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신고 번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이것들이 뭔지는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자료, 선적일자, 통화코드, 선적일의 기준환율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을 입력하고 들어가서 수출신고 번호, 수출신고 필증에 있는 이 신고 번호를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주의사항 잘 보시면 하이픈을 제외하고 그냥 숫자로 1304120044589X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딱 치고 나면 바로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픈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언제 선적을 했느냐. 선적 일자가 1월 25일이라고 했으니까 배에다 실은 날짜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미국 US 달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에 F2키를 눌러서 미국이라고 치고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핵심의 환율. 환율은 여기가 환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월 25일에 기준 환율 달러당 1,000원을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환가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외화를 $10,000 입력해 주시면 요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처가 있다면 F2키 눌러서 찾고 없으면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입력됐던 것이 위쪽으로 집계가 돼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겠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고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수출대금은 모두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직접 받았다. 요즘 추세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상대국 미국, 일본, 미국이고 수출신고 번호 다 나와 있고, 선적일하고 여기만 제일 조심하시면 돼요. 환전일과 선적일 중에 빠른 날에 환율을 쓴다. 여기 8월 20일이고 여기 8월 13일이죠. 선적일 전에 환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환율을 써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적은 9월, 환전은 그 이후. 그러면 선적일에 환율을 쓰신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환전한 적 없죠. 그러면 9월 20일에 기준 환율 요렇게 요것만 잘 골라서 쓰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입력하고 7, 8, 9 입력하고 들어가서 첫 번째 거를 하나씩 봅시다. 자, 미국이고 수출신고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하이픈 없이 치고, 그 다음에 선적일자 8월 20일 입력하고, 통화코드는 미국이죠. 여기서 F2키 눌러서 미국이라고 찾고, 환율은 환전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요때 환율을 쓴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선적일인데 그 전에 먼저 환가를 하면 환전 시에 환율을 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 서식에서는. 그리고 $30,000 이런 걸 못 칠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거래처 없고 입력 끝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거. 메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핵심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 수출신고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선적일자 쳐주고 그 다음에 통화가 엔화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F2키 누르고 일본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수출액은 환율은 선적일 이후에 환전했기 때문에 이제 선적일의 환율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100엔당 95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만 엔을 입력할 거니까 100엔당이니까 여기다가 9.5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입력하고 그러면 95만 원 입력 끝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수출신고번호 하이픈 없이 입력하시고 날짜 9월 20일 환전한 적 없죠. 통화는 미국이고 환율은 여기 선적일의 기준환율 쓰시고 그 다음에 수출액 15,000달러 그리고 거래처 없고 이 정도가 출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 수출시적 명세서 작성. 아래 모든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고 영세율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아니죠.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니까 다 달러로 송금받았대요. 4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수출신고 번호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출신고 번호가 없는 거래는 국외 제공 용역 등의 거래에 해당한다. 환전일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날이라는 날을 말한다. 네. 또 마찬가지죠. 선적일과 환전일 중에 먼저 빠른 날. 얘 환전일이 빠르죠. 그럼 얘는 환전시 적용 환율. 얘는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면 선적시의 기준 환율. 여기 선적일이 빠르네요. 여기가 빠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출신고 번호 없는 거 상단에서 별도로 입력하는 거니까 그것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기 확정 4, 5, 6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미국 수출신고번호 입력하시고, 선적일 4월 7일 입력하시고, 통화코드 미국,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 이전에 환전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여기 환전 시의 환율 적용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0 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수출신고번호 입력하시고 혹시 시험에서 여기 수출신고번호가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시험에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죠? 뭐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도중에 빨간색으로 뜨더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또 검증키가 있어서 빨간불이 잘못되면 들어오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여기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적일 5월 6일 통화는 달러, 미국, 그 다음에 환전을 더 늦게 했으니까 선적일의 기준환율 1,150원 쓰고 그 다음에 $20,000 곱해서 여기 2,3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똑같죠. 수출신고번호 입력하고 선적한 날짜 6월 3일 통화는 달러 그 다음에 선적일 이후에 환전했으니까 선적일의 기준환율 1,330원 그 다음에 2,000달러 쳐주고 곱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밑에 거죠. 이거 바로 나머지 것들은 바로 앞전 문제가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수출신고 번호가 없는 거래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집계가 되잖아요. 여기 세 건 여기 다 집계된 거거든요. 얘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거야. 한 건에 달러는 얼마냐? 1,000달러. 그 다음에 선적일 이후에 환전했으니까 선적일의 환율인 1,250원을 여기다가 1,250원을 곱해서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출제된 문제 1번은 이제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이고 2번과 3번의 형태를 보면 똑같은데 조심할 점은 선적일 먼저 환전하는 그때 환율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출신고 번호가 없는 것들은 상단에 직접 입력한다는 걸 알면 이 문제에서는 더 이상 뭐 추가로 나올 만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